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이야기와 함께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 3월 9일, 10일 날 조사하고 11일 날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가 나왔죠. 근데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무려 거의 11%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미디어토마토 같은 경우는 항상 민주당이 앞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혔죠. 한번 뒤집혔어. 그래서 그때 사실 놀랬어. 왜냐면 최소한 미디어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꽃처럼 민주당이 항상 앞섰거든요. 꽤 큰 범위로 앞섰었는데, 미디어토마토에서도 갑자기 뭡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버렸어요. 그래서 놀랐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인가요? 바뀌었지요. 지난 2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이 뚝뚝 떨어지다가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 민주당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죠, 추세. 그냥 이거만 봐도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다, 좋다. 그리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이제는 앞서고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있고. 놀라운 건요, 비례예요, 비례. 비례에 어디 투표할 거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31% 밖에 안 나와. 31%. 정당 지지율이 37이거든요. 37. 그리고 개혁신당이 4.1이 있어. 그런데 31, 6%가 빠졌어요, 국민의힘. 6%가 빠졌는데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 이거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지역구, 이거 정당 지지율 물어보는 사람 따로, 그리고 비례에 어디다 투표할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먼저 정당 지지 어디 뽑습니까? 어디 지지합니까? 여기. 지역구 어디입니까? 여기. 비례 어디입니까? 여기. 이게 쭉 물어보는 거거든. 쭉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당 지지율이 37 나오면, 비례 지지율이 31 나왔을 때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계산이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민의 미래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사실 갈 만한 데가 없거든. 도대체 6%가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잘 모르겠다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23%. 확 줄었죠. 아까 48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조국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계산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범진보, 범야권으로 포함되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거 플러스 더 가져오는 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을 다 가지고 와. 합치면 어디에 없어지는 거 없어. 근데 국민의힘은 6%가 없어졌어.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표를 그대로 다 가져온다는 거, 옳은데 도움이 된다, 그런 거 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국민의힘은 6%가 없어졌어. 물론 실제로 가면은 없어지지 않고 다 투표하겠지만. 근데 이 비례정당 추이도 보면요,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죠, 이렇게. 지난주에는 39였어요. 근데 지금 8%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민주당도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데,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돌풍을 보이고 있죠?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로 돌풍을 보일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이 정도까지는.
뭐 10%, 15%까지야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20% 넘어가고 심지어 민주당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 못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되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한테만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애매하지만 다른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을 찍지 않을 중도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는단 말이야. 중도에서 엄청 많아. 이것도 충격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조국이 나오면 중도가 돌아선다 그랬어. 조국이 가지고 있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강성 지지자들이야 조국을 이해하지만 중도들은 조국한테 분노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조사를 보면 중도들이 조국한테 엄청 뭐 냉대하다? 그런 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MBS 4개 여론조사가 같이 하는 거죠. 지난주 겁니다. 3월 7일 날 발표 난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요,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우선 윤석열 지지율, 윤석열 긍정이 3월 둘째 주 때 39, 부정이 55입니다. 그런데 중도를 보면 중도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긍정이 33, 부정이 61이에요. 중도가 윤석열에 대해서 뭡니까? 평균보다 훨씬 윤석열을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에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중도에서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27이야. 이것만 보면 중도 같은 경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국 신당이 9%가 있어요. 9%.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걱정이 뭐였냐면 그 안에서 조국과 함께하면 중도한테 버림받는다. 막 그런 거였거든. 중도는 조국을 싫어한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도에서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보다 조국 혁신당한테 들어가는 게 9%가 있어. 9%. 정당 지지율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역구 선거. 아까는 정당 지지율이고, 이게 그거 말고 지역구 어디에 투표할 겁니까? 했을 때 중도 보세요. 그냥 하면은 민주당이 31, 35인데 중도 보면은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24. 중도가 참 이상한 게 아까 그 중도들이 누구 지지하냐 했을 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했거든요. 1%? 더 지지했는데 투표는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봐봐요. 앞에 정당 지지율에서는요, 중도가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27이었어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았다니까. 1%가 정당 지지율. 나 누구 지지해 그거. 그런데 내일 투표한다면 어디에 투표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투표는 국민의힘이 안 하겠대. 중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 사람들도 요번 투표는 국민의힘이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예요. 민주당하고 무려 7% 차이야. 7%. 반면에 조국신당은 4%. 이 조사는 잘못됐지요. 조국신당은 지역구 내지 않겠다는데 자꾸 여기다가 왜 조국신당을 집어넣어. 넣으면 안 되지. 그랬을 때 이 4%가 그러면은 민주당을 갈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어. 조국 혁신당이 한 표 준다고 한 사람들이 이 조국 혁신당을 빼면은 이게 그대로 민주당으로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중도들, 만약에 민주당을 찍지 않을 중도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는 중도들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비례는 어디 찍을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더해. 비례 어디 찍을 거냐 물어보니까 중도 민주당 17, 국민의 미래 22. 아까 지역구 24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민주당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진 만큼 어디로 가냐면 조국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조국신당으로. 민주당이 원래 몇이었냐면
31이었어요. 31. 31인데 31이었는데 이 떨어진 것만큼 지금 조국 신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다음 총선 때, 이번 총선 때 정부 여당을 위해서, 아니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찍을래요, 야당 찍을래요 했을 때 중도 보세요. 39대 53. 야당 찍어줄래가 무려 14%가 많아요. 14%가. 아까 중도 그 정당 지지율 봤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 높았는데 지금 요번에 선거 관련해 갖고 야당 찍을래 여당 찍을래 했을 때 야당이 53, 14%가 많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죠. 정권 심판에 대한 이 이슈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지금 국민들이 이거 우리 진보진영뿐만이 아니라 중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보수 중에 일부도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 정권 심판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이번 선거에 너희 안 찍을 거야. 그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도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 심판 이 뭡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민주당 이번 조사 중에 민주당 경선 중에 하나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요. 용인 정의죠. 이현주 그리고 이현욱 박성민이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현주가 친명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영입은 했지만 이현주가 절대 친명은 아니에요. 친명은 누가 친명입니까? 이현욱이 완전 친명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거든요. 여기가 완전 찐 친명이지. 여기는 완전 반명이고. 그래서 원래 이현주가 여기 안 왔으면은 이현욱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야. 지금 경선하는 거 보십시오. 당원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지금 경선 치르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비명계들 싹 날리고 있죠. 친명들 다 이기고 있어.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비명은 당원들이 비명 끝내고 친명 살린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여기서는 친명이 아니고 이현주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3명에서 경선했는데 원래 3명이 경선했을 때 1명이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선으로 가는 거예요. 정봉주하고 박용진 처음에 1차에서 과반이 안 돼갖고 경선 가갖고 정봉주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인 정에서는요 아주 핵심 친명 이현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주가 1차에서 끝내버렸어요. 아니 지지자들이 지금 사실은 친명들 막 엄청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왜 여기서는 이현주를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단순히 그냥 친명을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뽑은 겁니까? 결국 이현주를 뽑은 거예요. 이게 당심이에요. 당심. 지금 우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친명도 친명이지만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열의가 많이 있는데 그게 근데 민주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중도 안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크게.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데 조국 신당 보십시오. 조국 혁신당이 왜 지지하느냐? 저는 이게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우선 조국이 이 정권으로부터 윤석열로부터 박해받은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특별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연히 이거 봐라. 조국 사태 났고 이거 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입시 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국은 뭐 공정 이슈 그런 거에 대명사로서 불평등의 무슨 대명사 같이 여기면서 중도가 엄청 미워해. 그러니까 조국 버리지 않으면
조국의 강을 넘지 않으면 중도를 데려올 수 없어. 그런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들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국이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저게 당할 일이야? 저렇게 대단한 일이야? 오히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분석한 거 보면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핵심이 어디냐? 40대, 50대예요. 근데 40대, 50대 중에서도 누구냐? 상당수가 어디에 있냐면 경제적인 그 수익, 경제 수익이 굉장히 높은 층들이 조국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외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40대, 50대면은 다 자기 자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 보낸 아버지, 딱 그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들이 사실은 자기 자녀들 다 어떻게 키웠냐면요. 그 당시에 제도에 맞게 키운 거예요. 제도에 맞게. 어떻게 해요? 그때 한참 조국 장관이 딸 조민 키우던 그 제도 아니야. 그 제도와 겹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특별히 말은 안 하더라도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지금 입시비리로 정거진 교수 4년 살았고 조국 장관 요번에 뭐 징역 2년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입시비리거든. 입시비리. 딴 게 아니야. 뭐 사모펀드 이런 게 아니야. 입시비리. 근데 입시비리라는 게 들여다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들 뭐 인턴 했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느니 뭐 동양대 표창장 딸이 영어 잘해가지고 진짜 엄마 학교 가서 봉사를 열심히 몇 년을 했어. 그래서 상장 하나 만들어줬다. 근데 그거를 뭐 엄마가 위조를 했대. 그게 진짜 가짜고 떠나가고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그까진 게? 아는 지인하고 뭐 인턴 서로 할 수 있게 뭐 바깥치기 했다. 뭐 그까진 게 뭐? 학교에서 다 하라고 한 거. 한영 외고에서 애들 다 시킨 거.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학부모들은 다 공감하고 있고 너무 당황했던 건데 이거를 갑자기 몇 년 지난 거야? 지금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이게 입시 비리야 문제라고 막 지랄을 한 거 아닙니까? 몇 년간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뭐 입시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조국 장관이 조민 씨 그 학교 입학시킬 때 그때 학교 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 어때요? 정말 조국이 아들, 딸 그 입시 문제 했던 방법들 이런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근데 제가 만나본 몇 분들은요, 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한 게 어떤 사과를 한 겁니까? 본인이 뭐 위법했다 그런 사과가 아니었고 어떤 사과였냐면 사실은 우리보다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뭐 특혜를 누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이게 무슨 불법을 행하거나 뭐 위법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 열풍이 막 부는데 그 여론조사들을 잘 분석해 보면 누가 조국을 지지하는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왔을 때 중도는 절대 싫어해 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 그것도 이 화이트 칼라층 그리고 그 수익이 많은 잘 사는 사람들 인텔리층 그쪽에서 엄청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 당연히 많지요. 그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뭐 조국 혁신당.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거. 민주당한테 표 안 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 혁신당 때문에 나와가지고 찍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상당히 많이 있다.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조국 혁신당 이 분위기는 조국 혁신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진보 진영이 전체적으로
압승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 계속 막 조국 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고 민주당 표 갈아먹는다. 민주당 과반 151석 못 가져갈 수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 때문에 그렇다. 몰빵하자 막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4년 전에 열린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논조인 거죠. 다행인 거는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라던가 아니면 4년 전에 몰빵 외쳤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지지자끼리 싸우지 말고 조국은 조국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투표하면 이 정부를 정말 4월 달에는 정말 매섭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혁신당 보면은 지금 얼마나 이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이 조국 대표가 국회 들어가면 그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 만들기로 했죠. 그런 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등골이 오싹하잖아 한동훈.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좋아요.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너무 커. 우리가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줘가지고 민주당한테 개혁을 바라기가 어려워요. 저는 욕할 수 없을 것 같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생각보다 개혁을 열심히 빨리빨리 못했어. 이런 욕을 많이 해. 근데 욕만 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인데 그냥 아주 비례까지 다 합쳐졌을 때 범진모가 180석이야. 그런데 180석 안에 180석이라는 유지를 하려면요. 사실은 당의 성격이 완전히 개혁으로 가긴 힘들어요. 응? 그 당 안에 워낙 많은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이 클수록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되게 느려. 천천히 가고. 정말. 반면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정말 인원이 많지도 않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돼. 빨리빨리. 그래서 인재 영입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뭐 시스템이 있겠지만 절차가 있겠지만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간소하고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민주당보다 몇 배는 빠르게 몇 배는 더 기민하게 더 냉정하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작은 정당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음 국회 때 제3의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이 있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별법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만약에 민주당이 해봐.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또 이거 가지고 언론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 엄청 하면서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표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못해. 민주당은 함부로 말을 못해.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확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종섭 도망갔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특검해야 돼. 이런 거 가능한데 사실 막 이런 것도 그냥 막 제시하기가 힘들거든. 그냥 뭐 하나 잘못했다가 말실수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 좋은데 무슨 한동훈 특별법 같은 거 한다고 하다가 괜히 역풍 불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못 움직여. 반면에 옆에 조국 혁신당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한동훈 특별법 얘기해버리니까 한동훈 딸 지금 뭐 대리시험이니 입학비리 문제 같은 거 또 언론 나오잖아. 이거 좋은 거죠. 민주당에서 하면은요 또 달라 느낌이. 근데 옆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런 걸 말해주니까 이 정부를 이 검찰 정부를 한동훈이를 공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되게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일들을 잘 나눠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면요, 정말 이 정부의 이런 패악함을, 이 사악함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게 하여튼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